안녕하세요. 운영체제 발표를 맡은 윤정빈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운영체제의 개념, 프로세스 관리, 스레드 및 동시성, CPU 스케줄링,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개념입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의 소유권을 어떤 프로세스에 할당할지, 프로세스의 생성, 삭제, 자원 할당 및 반환을 관리합니다. 또한 한정된 메모리를 어떤 프로세스에 얼마나 할당할지를 관리하며 디스크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할지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등의 I/O 디바이스와 컴퓨터 간의 연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관리합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구조입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인터페이스, 시스템 콜, 그리고 커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콜은 운영체제가 커널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읽거나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할 때 시스템 콜이 발동하여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되어 커널이 이를 처리한 후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가 프로그램의 나머지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커널에서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보안, 메모리 프로세스 관리, 파일 시스템, I/O 장치 및 요청을 관리합니다. 커널 모드는 모든 컴퓨터 자원에 접근이 가능한 모드이며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커널과 하드웨어 사이를 연결합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요소입니다. CPU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CPU의 연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제어 장치가 메모리 및 레지스터에 계산할 값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가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계산하라고 ALU에 명령을 하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장치가 계산된 값을 다시 레지스터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요소에는 인터럽트, DMA 컨트롤러, 메모리, 타이머, 디바이스 컨트롤러 등이 있지만 해당 내용들은 다른 주제로 또 분류가 되었기에 운영체제에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CPU 스케줄링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 상태가 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컴파일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는 소스 코드 주석 제거, 헤더 파일 병합, 매크로 치환 등이 이루어지며 컴파일러에서는 오류 처리, 코드 최적화를 하여 어셈블리어로 변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셈블리어로 변환한 것을 오브젝트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링커에서는 라이브러리, 다른 파일들과 오브젝트 코드를 결합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상태입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new는 프로세스가 생성된 상태입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는 fork와 exec을 사용할 수 있는데 fork는 부모 주소 공간을 복사하여 자식을 생성하는 것이고 exec은 새롭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ady 상태는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이고 러닝은 메모리를 할당받아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서는 wait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상태가 블락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상태는 이벤트 발생 후로 프로세스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erminated는 메모리, CPU의 소유권을 놓고 종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입니다. 프로세스의 메모리는 스택, 힙,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택에서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할당하고
힙에서는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자료 구조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벡터에서 내부적으로 힙 영역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BSS 데이터로 나뉩니다. BSS 영역에서는 초기화되지 않은 정역 변수, 정적 변수, 상수가 할당이 되고 데이터 영역에는 초기화된 저적 변수, 정적 변수, 상수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영역은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PCB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인데 PCB는 프로세스의 상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운영체제가 PCB를 생성하며 프로세스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커널 스택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이 프로세스 컨트롤러 블록에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프로세스 간 전환 시 발생하는 작업으로 PCB 정보를 저장하고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해당 그림처럼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유효 시간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래처럼 캐시미스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레드에서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있는데 스레드는 스택 영역을 제외한 모든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보다는 비용이 적고 시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멀티 프로세싱입니다.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 병렬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멀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공유 데이터를 관리하는 IPC 메커니즘입니다. IPC에는 공유 메모리, 파일, 소켓 등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메모리가 완전히 공유되는 스레드보다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스레드와 동시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작업 단위이며 멀티스레딩 환경에서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멀티스레딩의 장점에는 자원 공유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있고 빠른 작업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접근 순서 등의 이유로 결과가 달라지는 코드 영역인 임기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뮤텍스, 세마포어, 모니터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착 상태인 데드락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드락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가 가진 자원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데드락은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에는 상호 배제, 점유 대기, 비선점, 순환 대기가 있습니다. 먼저 상호 배제는 임기구역을 단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뮤텍스, 세마포어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뮤텍스는 공유 자원을 락을 통해 잠금하고 사용한 후 언락으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어는 특정 값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해당 값이 0보다 크다면 접근 후 1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값이 0보다 작다면 해당 값이 0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가 이 임기 영역을 모두 공유 자원을 사용한 후에 값을 1을 증가시키고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깨어나서 다시
이 공유 자원에 접근해서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둘 이상의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자원을 숨기고 해당 접근에 대해 인터페이스에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는 모니터 큐를 통해 공유 자원에 대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모니터에서 상호 배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봤던 세마포어에서는 명시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인 점유대기입니다. 점유대기는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선점은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뺏을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대기 조건은 프로세스 A는 프로세스 B의 자원을 요구하고 프로세스 B는 프로세스 A의 자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자원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원 할당 시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착 상태 가능성이 없을 때만 자원을 할당하고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원 알고리즘은 자원의 총량과 현재 할당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안정, 불안정 상태로 나누고 안정 상태로만 가도록 자원을 할당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클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현대 운영체제의 응답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착 상태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CPU 스케줄링입니다. CPU 스케줄링은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게 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선점형과 선점형 스케줄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비선점은 프로세스가 스스로 CPU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점형은 OS가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다른 프로세스에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FCFS, First Come First Serve 알고리즘이 있는데 먼저 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길게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준비 큐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JF,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입니다.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한다는 알고리즘입니다. 긴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기하 현상이 발생하며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실행 시간을 토대로 추측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입니다. 이는 오래된 작업일수록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으로 SJF를 고안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선점형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현대의 컴퓨터가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각 프로세스에 동일한 할당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으면 다시 준비 큐의 뒤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할당 시간이 너무 크다면 FCFS가 되고 너무 짧다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작업 시간은 길어지지만 평균 응답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SRF,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입니다. 실행 중에 더 짧은 작업이 들어오면 수행하던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레벨 큐 알고리즘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우선순위에 따른 준비 큐를 여러 개 사용하고 큐마다 라운드 로빈이나 FCFS 등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큐 간의 프로세스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줄링 부담이 적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CPU 스케줄링이었고 마지막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구조는 해당 이미지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레지스터, 캐시, 주메모리, 하드웨어로 크게 나뉘게 되고 접근 속도와 비용, 용량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레지스터는 CPU 내부의 작은 메모리로 휘발성을 띱니다. 그리고 캐시는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놓는 임시 저장소이고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간의 병목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과 같은 특징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 메모리인데 디스크로부터 일정량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임시 저장하고 필요시마다 CPU에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느리지만 용량은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관리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작성해 두었는데 메모리 관리는 한정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아래 가상 메모리, 스와핑, 페이지 폴트,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등이 있지만 해당 내용들은 메모리 관리 주제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추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에 영상 뒤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